김건희 여사 관련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샤넬백 2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거 맞으세요? 김 여사가 사실 알고 있었나요? 물건들 김 여사한테 전달됐을까요? 김 여사가 시켜서 하신 걸까요?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홍일급 측에서 받은 선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셨습니까? 명품 가방이랑 목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랑 명품 가방 전달했다는 것도 보고를 못 받으셨던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피고인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네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박창관 장한대 특임교수,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문은 네 분 모두 다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에 김 여사 측에서 이 샤넬백 관련해서 해온 해명들을 한번 보면요. 받은 적 없다. 지난 5월에는 아예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월에는 피고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김 여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샤넬백을 2차례 받았다라고 그 입장문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언급을 했듯이 건진법사 측에서 이제 명품백 전달을 인정을 하고 일시, 그러니까 날짜, 시간, 그리고 전달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수령을 누가 했는 것까지 이제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개되지 않은 것, 예를 들어 목걸이, 그라프 목걸이 같은 거는 또 이제 이거는 부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며칠 전에 지금 보석을 신청해 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혐의 사실로 도저히 부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인정을 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은 보석의 가능성을 좀 높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좀 죄송한 모습을 보이면서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까지 노린 거 아니겠느냐. 동정 효과까지.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다가 이제 와서 말 바꾸면은 그게 동정 여론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또 보석도 여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목걸이 이것뿐만이 아닌 또 다른 나토 목걸이도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만 인정한다고 해서 과연 증거인멸이나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보석이 나겠느냐.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이상 이제 부정하기 어려운 부분만 마지못해 인정한 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입장문의 제목이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지금 박창원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계속 부인하다가 이제 와서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겠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이유로는 유경옥 전 행정관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인정할 수뿐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유경옥 전 행정관 자신의 분신이자 최측근이죠. 이 사람이 법정에 가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그럼 위증죄로 처벌받겠죠. 그게 아니고 본인이 위법성을 자각하고 진실대로 얘기한다면 본인이 또 궁지에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경옥 전 행정관의 좀 퇴로를 열어주는 측면, 이 핸드백 관련해서는 유경옥 전 행정관이 가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금액이 문제입니다. 금액. 최소한 금액을 낮게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준의 어떤 샤넬백 2개만 받았다. 고가를 받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인정한 것도 본인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래서 인정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법적 처분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경우의 수를 철저히 따져서 샤넬백 2개만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경옥 전 행정관이 그 받아오고 교체하고 한 거를 다 한 사람인데 저번에 재판인가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 여사 측에서는 지금 받았다고 하는 것이 유경옥 전 행정관의 죄를 덜해줄 수 있는 방법이고 유경옥 전 행정관이 또 나와서 어떻게 진술할지도 봐야 되는 건데 변호인단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 네. 앞으로 만약에 무언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를 진실이구나라고 받아들이냐의 문제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메신저로서의 신뢰는 많이 상실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전달했다고 했었던 목걸이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봉관 회장이 직접 자수서를 작성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했던 얘기들이 완전히 탄핵된 거죠. 그렇죠. 지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목걸이와 이 핸드백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유명호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 법사, 또 중간에서 이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샤넬 측의 직원, 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해당 물품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김건희 여사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박창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대신 아무도 이 실물을 보지 못한 그리고 노출되지 않았었던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목걸이와 관련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은 저도 뭐 형량과 관련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목걸이가 대략 시가로 6천만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그렇다고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선수재든 뇌물죄든 그 김건희 여사에게 이 죄목이 적용될 텐데 형량이 1억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증언을 해주지 못하는 목걸이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실물이든 여러 가지 다른 증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받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예. 전략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윤 의원님 만약에 그라프 목걸이 안 받아 명백히 밝힌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수사를 통해서 아니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위해서 또 받은 것으로 거의 입증이 돼간다면 또 그때 가지고 또 인정을 하게 된다면 예. 지금 상황이랑 엮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도 어떤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가 뭐 모조품이었다라는 사실 해명을 한 적도 그렇죠. 있었죠. 몇 차례예요. 예,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다른 가족 지인의 집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김 여사의 이 진술과 주장을 국민들이 신뢰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여요. 예. 다만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직접 받은 선물과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전달받은 선물은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샤넬백 같은 경우는 왜 진술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것이냐? 본인이 만약에 직접 받았다면요, 사실은 둘 사람만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요. 그러면 한쪽은 줬다, 한쪽은 안 받았다.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게 되면 뭐 CCTV라든지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이 없는 한 이거는 공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샤넬백은요, 자신의 참모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네. 제3자가 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전 판단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유경옥 씨,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난 이거 절대 안 받았다라고 끝까지 우기게 되면 사실은 유경옥 씨가 그러면 중간에서 어떻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죠. 배달 사고 네. 아니냐. 자, 이렇게 되면 유경옥 씨가 오히려 코너에 몰리고 처벌을 받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유경옥 씨가 또 다른 변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등을 돌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예. 나머지 목걸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직접 받은 것이라면은 끝까지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법리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지호들 지금 유경옥 전 행정관이 법정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할까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샤넬백 2개만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저도 그라프 목걸이 관련해서 어떻게 진술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본인이 뭐 착복을 했다는 얘기인지. 예. 그런데 지금 핸드백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걸로 봐서는 유경옥 행정관도 그것을 뭐 본인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김지호 대변인 시각에서 일단은 유경옥 전 행정관 아직까지도 김 여사 측에 있는 걸로 보인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입장문에서요. 이 선물을 받게 된 경위도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김 여사 거절했다는 거예요. 가방을. 거절하는데 전성배 씨, 건진법사가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명했던 부분이 아마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때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저때 문제가 됐던 건 이 디올백입니다. 디올백 받을 때 영상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고 했어요. 오늘 이번에 해명도 똑같습니다. 아 계속 하나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처음부터 덥석받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맞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은 24시간 공적 관리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거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생활이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 인간적으로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청탁이든 또는 선물이든 또는 뭐 부탁이 됐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적으로 관리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부속실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설 때 부속실, 제2부속실 폐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고 저도 이 MBN 방송 통해 가지고 공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하면 사고 난다. 아니나 다를까 당선되고 나서 지방 행사 있는데 지인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화제였어요. 또 나토 순방 가는데 거기에 사적 지인을 또 태워서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에 관리받고 통제받아야 된다. 그래서 부속실이 꼭 필요하다라고 많은 언론에서 당시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박절치 못하고 매정치 못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누가 거절해 줘야 됩니까? 당연히 공무원 신분인 부속실 직원들이 이것은 시스템으로 걸러야 그렇죠. 된다는 시스템으로 말씀이시죠? 걸러야죠. 근데 그 시스템으로 걸릴 걸 갖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소위 말해서 제2부속실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필터 장치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정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뭐 V 제로가 어떠니, 명품백이 어떠니, 목걸이가 뭐 나토 목걸이가 따로 있고 그라프 목걸이 따로 있고 백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숫자를 셀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제2부속실 없앤 거는 오히려 소위 말하면 이 김건희 국정농단 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오히려 조장한 측면이 있다. 그 당시에 했던 우려가 고스란히 현실로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해건설이 줬다는 그 나토 목걸이는 또 어떤 경위로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청관장님. 고위공직자가 되면 또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이 되면 거기에 부탁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죠. 그러면 그거를 거절하고 어떻게 부드럽게 하는 것도 훈련이 되고 공적인 마인드가 장착이 돼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글쎄 뭐 김건희 여사가 이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우먼으로 활동을 한 거죠. 전시 예술 기획자로 활동을 하면서 일종의 그런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공인이 됐었을 때 공적 마인드로 전환되는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거기에 미처 적응을 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라는 뭐 굉장히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대통령 부인이 되는 시점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영역으로 들어와서 그 감시와 어떤 견제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석에서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물들에 대해서도 마음의 경계를 너무 느슨하게 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놨던 평가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정치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선에서 패배한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을 꼽으라면 아마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런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과 관련한 논의들이 있었던 걸 고려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약한 고리였다라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도 네. 사실 정권을 이렇게 허무하게 잃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라면 만약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면 그냥 받는다더라라고 하면 단순히 이 샤넬백 2개만 받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금거북이도 나오고 이유한 화백의 그림도 나오고 예. 여러 가지 물건들이 지금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은 사람이 그 또 매장에 가서 구두와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거 보셨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그라폰 목걸이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반클리프 F 목걸이 같은 경우도 이것을 김건희 씨에게 보낼 때 그 사진을 품번까지 뭐 24자 이상 문자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뭔지 알고 본인이 물품을 찍어서 받았다는 게 정설이고, 저는 정광재 전 대변인님이 사회생활 했을 때와 공직생활 했을 때의 차이를 잘 몰랐던 것 같다. 저는 비즈니스 활동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김건희 씨의 비즈니스 활동은 저런 식으로 윗사람에게 어떤 로비 대상에게 뇌물을 주고 뭔가 이익을 편취하는 그런 생활이 점치됐고, 이분이 영부인 이전에 검사의 아내, 서울중앙지검장의 아내, 검찰총장의 아내였습니다. 그 10수년 동안 저러한 뇌물을 주고받는 생활이 정말 일상다반사로 이루어졌는데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부인이 돼서도 나는 절대로 안 걸릴 자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대담하게 뇌물을 이렇게 바꾸기까지, 저도 뇌물 바꾸는 사건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니, 상상을 못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검사도 권력이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검찰총장까지 했었고. 윤주진 의원께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 여사의 주장은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고 어딘가에 고온히 모셔다 두고 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특검이 더욱더 아주 명료하게 규명해야 될 부분인 것이, 물론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샤넬백 등을 받았다, 또 목걸이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사회적 지탄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그 받았을 때의 그 어떤 목적성,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받으면 뭔가 내가 반대급부로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제거해 준다든지요. 한마디로 청탁성 뇌물로 인지했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이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대로 호의로 받아들였고, 물론 그것도 호의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요. 다만 이렇게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 선물을 주려고 했고 그 마음이 고마웠기 때문에 받았고, 하지만 이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어떤 위험성을 본인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사실 입증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특검이 너무 정치적인 프레임에서 볼 것이 아니라 청탁성 거래와 단순한 호의의 선물로 수뢰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되고, 만약 청탁성 거래가 없었다면 단순히 선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없었던 청탁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그거는 무리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재판에서 이제 쟁점이 되니까 입장문에도 김 여사 측에서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공간을 활용해서 강조를 했어요. 청탁 없었고 윤 전 대통령과 징부 관련성이 없었다. 이거를 이제 특검이 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건데, 공직자 배우자로서의 처신 문제에 관해서 저희 뭐 정치평론가시고 정치부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본인도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했어야 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긴 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게 시작된 일이라면 뭐 갑자기 권력에 취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앞서 이제 김지호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전에 직책이 뭐였냐라는 거죠. 남편의 직책이 검찰총장, 지검장, 그리고 뭐 중수부에서 역할을 했고,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그 사정의 칼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의 배우자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정도 어떤 그 소위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이런 정도를 해도 검찰은 결코 나를 갖다가 수사하거나 조사하지 못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검찰 권력의 어떤 속성 그리고 검찰에 나 아는 사람 많어 다 내 남편 부하들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소위 자만감 이런 것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대가성 얘기를 하셨지만 직무 관련성 없다 뭐 대가성 없다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게 쌓여서 결국 뭐가 되냐 하면은 근거부기가 되고 그림이 된 거예요. 이게 쌓여가지고 소위 말하면 공천에 개입을 하게 된 거고 이게 쌓여가지고 장관급 자리에 누굴 꼽고 또는 경찰 인사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만 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쌓여서 결국은 인사 개입이라든지 또는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단순한 무슨 배우자로서의 잘못된 처신 그게 지난 22년 대선 당시에 대선 직전에 그거 조심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사과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버릇 못 버리고 공직자 배우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공천 개입이나 당무 개입 그리고 인사 개입 여기까지 이어진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은 그 사건 하나만 쪼개가지고 대가성이 있냐 없냐 이걸로 볼 문제가 아니고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안에 사후적으로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통일교에게 유리한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결정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ODA가 많이 증액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갖다가 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그 시각, 그 시점에서의 대가성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 여사 관련해서 지금 한 명의 남성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의문의 남성인데 50대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건진법사를 김 여사에게 소개를 해준 남성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지금 나오는 걸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죠. 근데 그 전성배 씨를 소개해준 남성이라는 거예요. 이 남성과 김 여사가 2013년도에서 16년도까지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대변인. 건진법사를 소개해주고 건진법사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면 이 남성도 김 여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아니냐는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지금 이 보도가 나오는데 어제부터 정치권에서는 이게 뭔가 사실은 그냥 헨리 혜성이 지나간 것처럼 그냥 강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과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개인적인 그러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그런 문자 내용이다. 그리고 또 그 핸드폰을 건진법사가 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핸드폰이라는 게 보통은 폐기하거나 본인이 보관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 남에게 맡긴다면 아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왜 건진법사에게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그 예전 핸드폰을 맡겨놨을까? 왜 거기서 발견됐을까? 이게 다 미스테리한 거예요. 저희가 쉽사리 상상의 날개를 펴기가 조금 난망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조금 더 검찰 수사 그리고 문자 내용이 밝혀져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거 언론 보도라면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건진법사를 소개하면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타란 취지로 소개를 해줬다는 거고 SBS 보도 보면은 특검팀 발로요. 개인적으로도 김 여사하고 밀접한 관계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소문도 없지 않았었나요? 이게 SBS 보도 나온 이후에 그러면 여기서 언급된 의문의 남성이 누구냐? 네티즌 수사대를 비롯해서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어떤 사람이라고 특정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야의 주식 고수로 알려진 A 씨인데 이 사람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제3의 주포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특검에서 이런 자료를 언론에 흘리지 않고는 이런 보도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언론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 외에는 어떠한 이 특검의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의혹을 사고 있다라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물건을 받아서 그게 청탁의 대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뇌물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한 것들을 마치 언론 플레이하듯이 언론에 흘려서 보도되고 그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더욱 확산시키는 이런 식의 특검의 조치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 검찰개혁의 주요한 명분으로 내걸었던 게 뭡니까? 민주당이 항상 주장했었던 것이 뭐 사안과 관계없는 별건 수사, 먼지투리식 수사, 뭐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특검이 똑같이 이런 행태를 하는 걸 보면서 역시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조차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광재 대변인 얘기는 무언가 혐의가 확신하면 그걸 뭐 그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지 마치 무언가 있는 것처럼 지금 특검이 흘리고 있다는 취지인가요? 지금의 보도 내용만 놓고 보면 의문의 남성 A 씨와 김건희 여사가 어떤 다른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 그것이 어떻게 국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이 문자가 수백 건 오고 갔다니까 거기에 그 대통령 부인이 된 이후에도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언론 내용만 보고 본다면 특검의 무리한 언론 플레이 이런 거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앞으로를 전망해 보는 단서가 이 전화기를 언제 입수했냐는 거예요. 특검이 만약 최근에 입수를 했다고 하면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이 전화기가 2013년부터 2016년에 이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건진법사 법당에서 발견됐다는 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의혹에 쌓인 물건들 가운데 예를 들어 뭐 그림은 친척집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소위 말하면 증거 인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은요 누구나 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담겨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제3자에게 맡겨놓는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뭐 거의 패밀리 또는 뭐 한 몸 정도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 아니고서는 누가 내 핸드폰 그 안에 무슨 내용 녹음되거나 문자 주고받은 내용들이 별의별 게 다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건진 법사와 그다음에 그 의문의 A 씨라고 하는 사람과 근데 의문의 또 A 씨가 그냥 뭐 개인적인 관계라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그것까지 꺼낼 필요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맞지만 지금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이 A 씨가 있는 거예요. 그 A 씨가 지금 소위 말하면 주포 중에 한 명이고 그것 때문에 또 둘이 만난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과 소위 말하면 탄핵 직전까지 계엄 직전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한다면 매우 특별한 사이이고 또 그 특별한 사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 A 씨의 역할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지금 A 씨의 어떤 그 조사가 당시에 검찰에서 있었다고 하지만 당시 도이치모터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특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A 씨의 이런 그 김 여사와의 특수관계 그리고 문자 내용 이런 것들은 향후 이 A 씨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혹시나 김 여사를 통해서 다른 뭐 사건이나 의혹에 개입한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의혹이 생긴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이 A 씨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두 사람의 어떤 특수관계를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가는 무슨 뭐 황색 언론의 그런 추리 소설보다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A 씨의 역할은 뭐였는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또 그 문자 내용 중에 또는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에 대통령 부인으로 있으면서 주고받은 어떤 연락이나 관계에서 이권에 개입한 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의혹과 관련해서 규명을 하고 수사를 하라고 지금 특검이 발족한 겁니다. 그 특검은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것 하나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그냥 해당 언론에 어떤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문자를 잘 분석해서 특검이 충분히 이런 의혹이 있어서 우리가 규명을 해봤더니 이런 게 확보됐다라고 해서 뭐
특정 언론에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 간의 예. 관계에만 너무 집중하는 이런 보도가 마땅한 거냐, 특검의 올바른 태도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성의 실체에 대해서 김 여사 측 해명을 한번 보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1차 주포, 도이치모터 사건 1차 주포라고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연락을 했는지는 김 여사 측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 당시에도 뭐 마치 뭐 세월호 7시간 논란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또 여기에 뭐 당시 청와대에서 어떤 남성의 어떤 그러한 건강과 관련된 무슨 뭐 약물이 발견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한데 겹치면서 사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머릿속에 뭔가 조금 다소 불미스러운 상상을 자극하는 그러한 플레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프레임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 이게 2013년도, 2016년이면요. 벌써 뭐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결정, 어떤 뭐 관계에 무슨 영향을 준다는 것인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반대했던 바로 독소 조항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만약에요, 이 남성 A 씨라는 분이 정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연결이 돼 있다면요, 그 건은 검찰이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특검에서 별건으로 인지해서 또 마치 상당히 뭔가 좀 부적절한 그런 연락을 주고받은 것 같은 프레임을 설정해 놓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결국은 김건희 특검이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탁성 거래에 대해서 완벽하게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연기를 저는 피우는 거라고 보거든요.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공권력에 대한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더 할 얘기가 없으시면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밝혀진 게 공식적으로 브리핑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내용이 주가 조작했던 그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아주 긴밀한 내용을 주고받았을 그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차후에 특검 측에서 결론이 나오면은 하나하나씩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있습니다. 맥락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워낙 관심이 많긴 하지만 뭔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뭐 그렇다. 이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